안녕하십니까. 146편 한강 컴팩트 신도시 3부. 오늘은 특이하게 수업입니다. 수업인데, 일반 회원님들은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 땅꾼대학의 총남 회원분들, 이렇게 이제 교재를 저희가 이제 2개를 보내드렸죠. 2개를 보내드렸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참석을 해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관계가 없으신데, 온라인 강의, 지방에 계시거든요. 일이 바쁘셔가지고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자, 부동산 개발 정보란 뭐예요? 오늘까지는 비밀이에요. 근데 내일서부터는 뭐냐? 이거는 뉴스예요. 아무나 아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얘기한 오늘까지 아는 이 내용을 가지고 빨리 시장에 어떻게 됩니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시장화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쪽수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무리 좋은 강의면 모릅니까? 이 강의는 30분 이내로 마치는데, 이와 같은 PPT가 86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은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한강 신도시라고 하는 거, 요 개념서부터 보셔야 돼요. 지금 얘기하는 요 박스 아닌데, 여기에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이 아래쪽은 어디입니까? 인천시 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쪽은 어디야? 경기도 김포시예요. 근데 이 박스 안에 경계가 없어요. 풍무지구 가면 사거리 건너편서부터, 풍무사거리 건너편서부터는 검단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북변지구 가면은 언덕 위에, 산 언덕 위에 이렇게 보면은 언덕 위에서부터 아파트가 삐죽 나오면 불로지구 아니에요. 이쪽으로는 지금 얘기한 북변지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지역에 뭐냐? 이러한 조그만 면적이 약 900만 평이 신도시예요. 지금 얘기한 한강 신도시 1, 한강 신도시 2, 그 다음에 이 밑이 뭐예요? 검단 신도시예요. 2개 합치면 신도시만 900만 평이에요. 이 900만 평 안에 몇만 명이 거는 줄 아세요? 96만 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96만 명이 100만 명이 거주하게. 수도권에서 이와 같이 가장 적은 면적에 가장 많은 인구가 들어간 거는 이 지역이 유일합니다. 자,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이거보다 면적이 몇 배는 커요. 이같이 조그만 면적에 대규모 인구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쪽에 좋다 100만 명 메가폴리스 시티가 생긴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일자리예요. 앞으로는 일자리죠. 일자리가 있을 때는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돈이 모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이야말로 가장 좁은 면적 안에 1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모여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의 일자리, 사람짜리, 돈짜리가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이런 지역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습니다. 자, 김포시 현재 인구 50만이에요. 인천시 인구 58만이에요. 2개 지역을 합쳐서도 100만이 넘어갔는데, 이건 청라 빼고 위에 지금 서구에서는 청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우쪽으로 김포 위에서는 화성 빼고 통진 빼고 이렇게 합치게 이게 66만 명이에요. 여기에 자그마치 30만 명이 신도시에 새로 입주하게 된다고요. 그럼 일자리, 김포에 있는 일자리가 7,500개예요. 인천 서구가 2,000개예요. 합치면 9,000개죠. 대한민국에서 공장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화성시가 12,000개입니다. 김포시, 이 지금 얘기하는 이 면적의 6배, 7배가 되는 면적이에요. 단일 규모로 보면은 가장 많은 공장, 가장 많은 인구, 이게 몰려들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김포 시민들은 이번에 발표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포라고 그랬죠. 금포라고 그랬는데, 이제 김포 분들은 이제 금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게 금포 그랬는데, 김포 시민들은 학운산단, 김포의 학운산단 170만 평도 골드산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김포 도시철도도 골드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땅꾼대학에서는 여기를 골드시티, 황금도시라고 이름 줬지, 제가 일방적으로 진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쪽 분들이 그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갖다가 적어놨다고 보셔야 돼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게 기존에 있었던 한강 신도시, 소위 말해서
김포 신도시예요. 어떻게 말하면 안경같이 생겼죠. 안경같이 생겼어. 안경같이 생겼는데 이 위에다가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번에 저거는 222만 평 한강 신도시. 그 한강 신도시는 1기, 2기 합치면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요. 이 지역이 왜 빠졌냐? 사실은 여기가 개성하고 가깝죠. 그래서 군사시설 48번 국도에 대한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빼놨는데 이 지역을 합쳤는데 이 지역 합친 면적 요거 한강 신도시 1기 2기만 합치면 553만 평, 분당 신도시가 555만 평. 똑같은 면적이에요. 주변 면적까지 합치면 900만 평이라니까. 그 바로 밑에가 여기가 뭐예요? 검단신 붙어 있잖아요. 검단 신도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해서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검단 신도시 개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86쪽에 05쪽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회원 여러분들은 요 자료에서 하나는 이제 답사 코스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답사 코스를 받은 거는 개별적으로 답사를 가시는 분, 그 다음에 통칭적으로 이제 같이 답사를 가시는 분은 설명을 드려놨고,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얘기한 대로 몇 쪽이에요? 장수는 40장, 쪽수는 86쪽이에요. 한 카트에 2개씩 놓았죠. 그 2개씩 놓으시면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무 내용도 이렇게 카트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블라인드 칸막이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칸막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빠른 시간에 넘어가죠. 자, 검단 신도시 분석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고, 그런데 검단 신도시에서 특징을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얘기한 대로 한강 신도시, 이게 검단 신도시예요. 검단 신도시만 이게 또 500만 평입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하우스 푸어 사건이 있었죠. 500만 평에서 200만 평을 그리고 320만 평만 개발한 게 지금 검단 신도시예요. 그래서 빠진 지역이 요 가운데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두 지역은 이미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김포하고 붙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되느냐? 총괄적으로 하면 900만 평이다. 1000만 평의 신도시가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K, 그러면 또 이것만 나오느냐? 자, 소규모의 뭐 10만 평, 5만 평 이런 특지 개발은 빼버리고 대규모의 특지 개발을 하나 보면 DK 산업개발이에요. 최근에 DK 산업개발을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여기에서 2만 가구를 분양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한 봉수대로가 있어요. 봉수대로 왼쪽에 서해안 쪽은 뭡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공장이 사는 데야. 오른쪽이 사람이 사는 데요. 근데 왼쪽에 어떻게 되니까 부동산학 개론에서 침입적 토지 이용이라고 있죠. 여기 침입하기 시작하는데 이 지역에다 아파트를 2만 가구를 분양을 시작을 했어요. 자, 시작을 했는데 2만 가구에 2명씩 살면은 4만 명.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1.5명씩 살면은 3만 명. 무슨 얘기냐? 이 지역은 빼놓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까지 계산을 한번 해봐보자. 더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일자리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가 나올 텐데, 이렇게 해서 표시가 나오죠. 표시가 나오는 이게 뭐냐면 아래쪽이 인천시, 위쪽이 김포예요. 여기가 학운산단, 소위 말해서 골드산단이라는 데가 160만 평이에요. 그 다음에 검단 산업단지 있죠. 계속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한 열흘 전에도 또 추가로 한 10만 평 지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검단 산단하고 두 군데가 이게 경계선이 없어요. 합쳐지면은 약 240만 평. 우리나라의 여기는 산자부에서 중소기업만 들어가라고 대기업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다 보니까 가장 공장이 많이 몰려있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공장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화성은 전체를 통틀지만 이 지역은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얘기한 대로 약 9,000개, 10,000개의 공장이에요. 이것이 지금 얘기한 이 지역의 특색, 일자리의 특색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하나만 마저 설명드리고 쪽수를 넘어가야 되는데,
자, 김포 한강 컴팩트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검단 신도시, 계양 신도시, 대장 신도시. 이게 어디냐? 반경 4km, 5km 이내에 있는 도시. 신도시가 4개가 있어. 여기다가 창릉까지 합하면 5개예요. 이쪽을 그 고양시니까 한강 넘어서 빼자. 그럼 빼버려도 이쪽에 신도시가 몇 개다? 4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개. 여러분 이런 지역 보셨어요? 이 지역이 바로 서부권인데 우리 땅권대학에서는 이미 4, 5년 전서부터 집중 분석을 했죠. 자, 여기 황금 지도는 여러분들 이제 봐보시고, 자, 그러면 골드시 주변 개발 총괄도 그래가지고 무슨 지구 뭐가 있는 거를 전체를 이 목록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청남 회원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보시고, 답사에 대한 코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자, 지금부터 블라인드 화면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13쪽에 봐보면, 자, 13쪽에 봐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안 막혀 있지만은 여기는 막아져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자, 주요 지점을 여러분 지번까지 다 올려놔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료 하나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나 이런 걸 갖다 보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15쪽을 봐보시면은, 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 국토부에서 뭐예요? 광역교통대책이라는 게 나오죠. 당연히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 게 3가지 도로가 있어요. 3가지 도로에서 그 내용을 갖다가 86, 52쪽, 53쪽, 84쪽, 86쪽에 이미 해설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요게 86에 몇 쪽이구나 이런 게 나오죠. 지금 86에 15쪽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이런 자료 이런 거 평생 동안 30만 원만 내시면은, 자, 책자들이죠. 이런 책자. 이게 이런 어마어마한 책자죠. 이 책값만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2022년 판이라 금년이 12월 2일 날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 내년 1월 말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고속도로에 대한 IC, 인터체인지가 이런 자료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가입하시면 모든 행위를 다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대신 다만 이와 같이 큰 책 있죠. 큰 교과서는 내년 2023년판이 1월 하순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받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2월 달에 가입하셔도 지금 얘기한 우리가 지금 나온 지 약 1,700명의 회원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이 가입하세요. 이건 제가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봉사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 모임이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임의 가격의 비용입니다. 자, 여기 그럼 골드러시는 뭐가 있냐? 이러한 지역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나왔고, 그러면 뭐를 분석할 건가? 5가지예요. 첫째, 5호선 연장. 많이 나왔죠, 뉴스에. 두 번째, 강화 가는 고속도로. 급히 추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봉수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새로운 도로가 나오죠. 355번 시계에서 대곡간 도로. 또 하나는 98번. 이게 땅권대학 도로라고 그러는데, 우리 땅권대학의 98번 도로는 경기도 도로입니다. 이 경기도 도로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미 7년 전에 땅권대학 도로로 저희들이 우스갯소리로 명명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경기도 도로지만 국가에서 관리한다라고 해서 이걸 국가지원지방도로 쓰면서 국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도로가 또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같이 5개를 중점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자, 5호선 도시철도는 국토부 발표 자료를 보면 최근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안 나와. 다만 방화역에서 자, 끝에 있는 마송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통지네요. 여기까지 갈 건지, 아니면 과거에 옛날에 계산했던 데가 누산리에 기지창을 갖다 놓으면서 이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참리 쪽으로 갈 건지, 또 가면은 가장 적은 것이, 자, 이쪽이 무슨 지역이에요? 지금 얘기한 검단이에요. 검단을 들릴 건지
결론은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안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 자료에다가 여기 수참리 누산리가 안 나와 있어요. 요걸 갖다 여러분이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수참리라고 우리는 데는 뭐냐면 IC가 하나 있어요. 인터체인지 잊지 마세요. 수참리에는 이게 통진 IC예요. 그 다음에 누산리라고 우리는 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2기 한강 신도시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수참리, 누산리 이거는 잊지 마세요. 수참리, 누산리는 아래쪽은 한강 신도시, 우쪽은 벗어나는 지역, 연접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5호선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GTX D 노선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최종 결정은 안 난 대신 다만 김포에서 어디까지? 부천까지. 그래서 김부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저기 저거 역을 아시죠? 부천 종합운동장역.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얘기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약속을 내건 게 있는데 어디까지 약속이 나올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발표되는 대로 여러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유념하실 거는, 자, 이쪽 지역에는 열차가 들어가는데 이게 인천 지역이라 어딥니까? 인천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1호선은 자, 여기 백일역이라고 내는데 여기가 계양역이에요. 계양역에서 백삼역까지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호선은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거만역이에요. 거만역. 거만역에서 이것이 쭉 해서 일로 지나가는데 오류역까지 갑니다. 구로동에 있는 오류역이 아니고 검단 오류역이라고 해서 마지막 그냥 검단 산업단지, 검단 산단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2호선을 또 연장을 하는 거예요. 연장을 어디로 하냐? 지금 얘기한 일산대교를 거쳐서 고양시까지 연결하게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불로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500m 이내에는 역세권 지역. 또 1호부터 2km는 지금 얘기하는 역세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역세권의 영향을 받는 지역. 그러면 그 지역에 보면 농경지가 많다 이거예요. 그럼 어느 지점 될 건가? 저희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86의 23쪽과 24쪽에 있으니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그 다음에 검단 연장 사업.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완정역에서 요게 2호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시로 가게 되는 거예요. 2호선이. 이건 1호선이에요. 계양역에서 나가는 건 1호선이에요. 이거는 공사 시작을 했어요. 왜냐? 19만 명이 들어가서 사는데 이 열차가 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기존 열차와 하나의 열차가 더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기존에 있는 역사 있는 데는 이미 어디입니까? 검단 신도시는 개발이 끝났고, 그러면은 나머지 지역은 어딘가 봐야 되는데, 자, 일산 연장역 어디냐? 자, 여기에서 2021년 3월 3일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월 자료를 감안해서 불로 역사 예정 위치를 찍었죠. 그래서 집원 나간 자리. 자, 이런 내용에는 여러분들 집원이 그냥 나가 있죠. 가려지지 않고 이 노선을 여러분이 참고하셔라 이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1년 2년 지나면은 정보가 아니고 뉴스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유념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특정 역사의 위치를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골드시티, 가장 적은 게 강화 가는 고속도로죠. 여기는 5개, 그 다음에 6개라고 나오는데 이게 5개, 6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예요. 어디까지 지금 개통이 됐어요? 김포까지 개통이 됐죠. 인천에서부터 김포까지 개통이 됐어요. 근데 요 안에서 나오는 IC가 통진 IC예요. 통진 IC예요. 통진 IC야. 이게 바로 뭐냐면 수참리에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뭐가 지나가느냐? 지금 얘기하는 강화 가는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무슨 IC? 통진 IC. 여기에 무슨 IC? 여기에 하성 IC요. 하성 IC. 그 다음에 여기에 서암 IC라는 게 또 생겨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반경 2km 안에 있어요. 트라이앵글이라고 아시죠? 반경 2km 안에 IC가 3개가 생겨요.
그러면 하면서 뭔가 감각이 오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만 유념하실 건 이쪽에 대규모 상업시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쪽은 어디예요? 저기 그 북한이죠. 빨갱이가 사는데. 이 서쪽은 공장이 사는데. 자, 여기서 공장을 잘 보세요. 이 공장의 바로 위에 있는 공장이 김포 하군산단, 골드산단. 밑에가 뭐예요? 검단산단. 두 개 합친 게 240만 평. 앞으로 추가로 70만 평. 여의도 면적만한 산업단지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안에 있는 공장이 자그마치 9,000개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 중에서 강화IC, 월곶IC, 서암, 통진, 양천, 강정, 그 다음에 강정이 아니고 감정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거. 감정이 아니고 강정이 아니고 감정합니다. 그 다음에 풍무, 그 다음에 고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거에 대한 고속도로에 대한 내용인데 월곶IC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통진IC도 공개, 서암IC도 공개를 해요. 고정리 942에 4번째 로타리로 세 번째 로타리에 나가면은 IC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 지금 얘기한 양천 IC도 공개를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가 양천이라고 그런 데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게 안경이다라고 그랬죠. 이 지역이 빠졌었다라고 그랬죠. 빠진 지역을 다시 넣는데 예전에 빠졌을 때는 양천 IC를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김포 컴팩트 신도시로. 컴팩트 신도시로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야? 수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정보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뉴스의 가치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천읍 성머리 945의 5번지 여기 가면은 유명한 갈비집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인터체인지가 나올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감정IC는 어떻게 되나? 이건 공개를 안 하겠다 이거. 왜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감정IC에 대한 지번까지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강화고속들 풍무IC도 공개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저희 그 공항고속도로에서 검단 신도시 때문에 새로 나오는 IC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걸 깊숙하게 파야 되죠. 이거 다 공개했어. 근데 이거 하나만은 공개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주변을 갖다가 5번을 집중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나와 있고 그리는데, 자, 수도권 IC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성 IC가 있다라고 그랬죠. 통진 IC가 있다라고 그랬죠. 서암 IC가 있다라고 그랬죠. 요걸 뭐라고 했어?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지역 안에 이 바로 밑이 컴팩트 신도시예요. 컴팩트 이게 신도시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수참리, 또 지금 얘기한 대로 누산리 이 있는 일대가 좋아지겠구나라고 그러는데,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위에 보시면은 여기가 임진강, 이게 한강이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도시와 도시는 붙어야 돼. 근데 붙질 못하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물류로 가게 됩니다. 물류로 가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쪽에서는 어디냐? 무슨 공동묘지? 월하의 공동묘지. 월하. 이걸 잊지 마세요. 월하로가 나오는데 대구시래는 대구. 여러분들 김포에 강화에 인삼사로 가면은 강화 읍내로 가는 길 있죠? 가다가 보면 큰 마을이 하나 나와. 그게 대군 면소재지예요. 거기서 하성면이에요. 그 도로 사이에 어디에 인터체인지가 두 개가 생기네요. 하상환 인터체인지, 또 지금 얘기한 서암 IC. 그 도로가 뭐다? 월암로. 월하로. 월하의 공동묘지 어느 월하로.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검토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암로, 월하로가 있고 그 다음에 애기봉로가 있는데 여 끝이 지금 얘기하는 대구, 그 다음에 이 끝이 하성. 그래서 하성 IC, 서암 IC 두 개 IC가 있고 밑에는 통진 IC가 있다
라우리는 거, 이 주변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는 알죠. 그래서 여기에는 리가 이런 리가 있다. 최상의 물류부지 아니에요. 대기업에서 이제 많은 물류부지를 찾게 될 거로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양천 IC가 나오죠. 양천 IC가 나오는데 이 양천 IC는 공개를 해드렸죠.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주변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토지 수용이다. 왜냐하면 이게 한강 컴팩트 시티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은 마지막에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41쪽 절반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벌써 25분이나 됐는데 이게 뭐냐면 41쪽에 봐보면 도로 끝이라는 게 나와요. 이 도로 끝은 여러분들 더 이상 공개를 안 합니다. 그 대신 우리 회원님들은 자료 보시면 뭐 때문에 그리는지를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도로 끝에 있는 공사를 시작한 데는 이정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도로 끝쪽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 끝쪽 집어내놨어요. 도로 끝에 가지고 집어넣어놨죠. 그 앞에 가면은 비행기가 활주로처럼 앉고 뜨고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을 정도로 평평하게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이 도로를 갖다 우선은 제일 먼저 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한테 나오는데 이 지역에는 도로가 지금 다시 한번 이게 몇 차선 도로냐면 6차선 도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다 6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잠깐 시간이 지나도록 공부 좀 하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도로가 큰 도로 생기죠. 이거를 간선도로라고 그래요. 간선도로라고 그래. 그럼 간선도로에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요걸 집산도로라고 그래요. 집산도로에서 우리 집을 들어가는 이런 도로가 있죠. 여기 우리 집. 요걸 뭐냐면은 국지도로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 국지도로 있어요? 없어. 집산도로도 없어. 뭘 넣는 거야? 간선도로를 넣는 거야. 큰 도로. 지금 얘기한 왕복 6차선 도로인 큰 광로를 갖다 놓게 되면은 다음에 뭘 놔야 돼? 집산도로 놔야죠. 그 다음에 뭐 놔야 돼? 국지도로 놔야 돼. 그럼 저기 코너를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코너, 여기 코너, 여기 코너. 코너별로 하면은 이 지역에서는 수백 건이 아니에요. 수천 군데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다시 한번 가장 좁은 면적에 인구 100만 명이 들어가. 옛날 서울시야. 이 면적이 들어가는데 이제 큰 도로 이제 놓기 시작해요. 제가 부동산을 배운 지가 강의하고 그런 지가 어떻게 되냐? 그 30년이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유명하다는 건대부동산 대학원 나왔죠. 나가서 공부하고 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대기업 진로그룹에서 그룹부동산을 35살에 하잖아요. 야, 여러분들 지금 남부터미널이라든가 카스맥주라든가 석수라든가 전부 제 작품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트럭터미널까지 전부 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만 70세까지 하고 이제 정년퇴직했죠. 70세가 되니까 이제 나가세요. 그래서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나이가 이제 다 나오죠. 나오고 그러면은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산전수전 저만큼 겪어본 사람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겪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머리가 번쩍 뛰고, 그래서 이 지역을 4년 전, 5년 전서부터 우리 회원들 보고 집중적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1년에 1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500만 원 된 지역, 저 여태껏 막말로 말하죠. 머리 털라고 처음 봤어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까지 했었죠. 다양하게 했어. 웬만큼 부동산에 학계에 관련돼 있는, 실무계에 관련돼 있는 건 정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몇천 군데가 투자처가 나오는 지역, 이런 지역 말고 대한민국에 나올 지역이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어느 지역이 있어요? 없습니다. 신도시 개발에도 이런 지역 못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봐보면 이 지역을 어떻게 1, 2, 3번으로 해놨어요.
요거 10분만 더 좀 늘려야 됩니다. 1, 2, 3번으로 해서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지역 지번까지 해놨어요. 요것이 내년 후년도에 가면은 정보가 아니고 이제 뉴스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요거를 하나 해놨는데 결론은 여기 일자리가 있어. 지금 얘기한 대로 얼마나 240만 평이야. 이쪽에 공장이 약 9,000개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을 갖다 가기 위해선 도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질러 가는 도로는 하나야. 그래서 이 도로변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C로 인터체인지로 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변에 광로, 소위 말해서 보통 8차선, 6차선 도로의 코너는 8군데가 나와요. 자꾸마치. 아니 정사각형 코너만 8군데가 나와. 8군데. 근데 그 바로 옆은 뭐 코너 아니에요? 그것도 코너야. 수백 군데예요. 저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어도 이런 것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보고 당신네들 무덤 여기다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1, 2, 3번을 분류해서 올렸고 또 이건 이제 구분해서 올렸고 구분해서 올렸고 구분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계속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뭐냐면은 토지 여기도 계속해서 이제 집어넣어 올려놨네요. 올려놨고 1, 2, 3번으로 해서 권익보호를 해서 아까 8군데예요. 8군데. 지번을 찍어줬으니까 그 지번에서 주변으로 코너는 아주 정사거리짜리는 안 나와도 그 옆에 짜리, 그 옆에 짜리, 그 옆에 짜리, 그 옆에 짜리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2쪽에 이 자료는 86에 52쪽 이거는 뭐냐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컴팩트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3개의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가로망 계획이 나오는데 이 도로 중에 한 군데, 두 군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얘기한 다시 한번 이 자료 어디다 공개하시지 마세요. 요즘까지는 정보야. 그런데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이제 뉴스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자료 이거 이제 관련된 자료에서 요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우쪽에는 토지 이용 계획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 그 다음에 요건 아래쪽에 있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 도로가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역세권 특지 개발 사업이죠. 이건 이제 소면에서 보통 얘기하는 지역 개발 조합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하는데 마전지구는 최근에 생긴 겁니다. 대곡 2지구는 이제 얼마 전에 한 거고 가장 오래된 게 대곡 3-2 구역인데 문제는 이 지역에 있는 주택조합들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면 개발사업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관심도 없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이 밀어붙이니까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해서 한 군데 지역, 이 지역 아닙니다. 한 군데 지역이 취소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지역을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곡 2구역, 대곡 3-2구역, 마전 2구역 이거에 대한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봉수대로 얘기하죠. 봉수대로에서 여기서 요 59쪽에는 요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가림막 안쪽에 있는데 그 지점의 지번과 그 주변 지역을 집중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거리 위해서 하군산단, 검단산단 그 다음에 이제 봉수대로 지금 얘기한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해 드리면서 바로 이 지역에 이쪽 지역을 한번 보자야 돼요. 이쪽 지역은 사람 사는 공장 사는 동네, 이쪽은 사람 사는 동네. 그런데 침입적 토지 이용이 일어나면서 바로 뭐냐면 공장하고 공장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 사람이 밀고 들어와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표시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4월 마을이라는데요. 4월 마을이 대한민국에서 오염이 가장 오염이 된 도시. 이쪽 지역을 방송사에서 취재를 할 때 주민이 방독면을 쓰고 와서 인터뷰한 거를 저는 봤습니다. 이게 4월 마을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앞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안동포 사거리죠. 이 지역이 어떻게 되니까 대규모로 지금 얘기한 사람이 물밑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침입적 토지 이용이에요. 아마 공인중개사분들은 부동산을 개론해서 침입적 토지 이용을 갖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지역 가서 볼 때 여기 공장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이게요. 그런 걸 갖다 놓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 최대 일자리로 가는 길은 이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고 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인생 역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이제 사거리들은 엄청 좋아하세요. 사거리들 여기 8군데 사거리 나오는 거를 요걸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거리 주변 이거는 대로야. 보통 얘기한 대로 간선도로야. 그 옆에 집산도로 있다고 했죠. 그것까지 하면 얼마야? 엄청나게 나오죠. 거기다 국지도로까지 계산하면 수백 수천 개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지껏 30여 년 동안 부동산에 가장 지금 얘기한 최상위를 한번 달려봤어요. 각종 분야에서 대학 교수도 해봐, 공인중개사 시험도 출제해봐,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에서 그룹 부동산도 총괄, 저는 총괄했으니까요. 30살에 직접적으로 회장님 독대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독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봐보고 이러한 일을 해봐보면서 이런 지역을 나는 처음 봐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래서 컴팩트 신도시에서 어떻게 정리할 건가? 라우레는 정리. 그 다음에 65쪽 보면은 자, 개발 내용을 매일 점검해라. 잡을 때까지. 왜냐? 제가 우스갯소리야 전혀 아닙니다. 내 무덤을 여기다 만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답사 갔을 때 죄송합니다. 그런 주택. 예를 들어서 보통 얘기하는 짝퉁 아파트라 우리는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이러한 주택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은 빨리 집 팔고 이쪽으로 이사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5년, 10년 후에 변했을 때 과연 자, 서울에서 평당 3천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주거죠. 강북에서 있어요. 계단이야, 계단. 승용차 간다라고 그래야 비좁은데요. 평당 3천만 원짜리 땅을 뭐로 갖고 있어? 이 지역 가가지고 3천만 원. 10년 후에 한번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나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까지 가라고 그래놨어요. 66쪽은 투자순위를 전체를 예상해보고 67쪽도 투자순위를 예상을 해봤어요. 68쪽은 뭐냐면은 자,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의 택지 개발하는 데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취소된 지역이 있어요. 취소된 지역이 있어. 그래서 이 취소된 지역을 여러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보면은 자, 맨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맨 아랫부분에 보면 2021년 8월 30일 날 구역 지정을 해제했어요. 이 지역을 여러분 또 중점적으로 노리셔야 돼요. 너무 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골드시라고 그래놨어요. 자, 봉수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역에 어떻게 2만 가구에서 어떻게 개발된 건가? 자, 여기에서 왕길 고가에 대한 얘기인데 요걸 왜 넣어놨냐면은 여기가 4월 마을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위가 위쪽이 뭐냐면은 안동포 사거리예요. 요거를 이제 강의 자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 4월 마을도 친밀적 토지 이용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택지 개발을 하려고 그래. 방독면을 쓰고 주민이 인터뷰를 한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놓고 봐보면 자, 72쪽 봉수대로 주변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자료를 해놨고 73쪽도 마찬가지고 74쪽도 마찬가지고 75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76권도 어디에서 어떻게 공사를 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이 도로는 제가 안 봐도 아는 게 이거는 어딥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 검단 사거리에서 제일 번화한 데죠. 검단 사거리에서 기존 도로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어디까지? IC까지. 어디? 검단 IC. 검단 양천 IC라고 해서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로 가기 위한 도로를 4차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코너변으로 따지면 수십 군데가 나와요. 수십 군데.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당연히 결정고시가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일방적으로 예상한 게 아니에요. 결정고시가 국토부에서 결정고시를 해버린 토지더래요.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거예요. 다만 도로는 아직 안 났어요. 도로를 놓을 땐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는 거예요. 결정은 해놓은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실시하는 거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십니다. 다음에 77쪽. 그래서 여기만 찾지 말고 이게 IC까지 가는 도로다, 학운산단이 뭐다, 아이푸드파크가 뭐다, 그 다음에 뭐 해서 81쪽 연결 산단 뭐 자꾸 신경 쓰이고 검단 IC까지 가는 도로고 요 더 세부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83쪽, 84쪽, 그래서 85쪽, 86쪽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비밀 정보 가지고 우리 땅꾼대학의 충남 회원분들을 모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내용을 강의해 봐 드렸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널리 달라고 그러든가 뭘 해달라고 그러든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럼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땐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 어제는 정보지만 오늘은 분명히 자료입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뉴스거리일 뿐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정보 땅꾼대학에서 여러분들 인생 역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